안녕하세요. 앞선 영상에서 소속 공인중개사로 4개월간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게 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4개월간 다시 한번 느꼈던 중개업 성공을 위한 4가지 조건에 대해서입니다. 사실 오늘은 4개월간 제가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했는데, 그것보다 우선 제가 4개월의 시간을 겪으면서 느꼈던 것들, 깨달았던 것들을 먼저 좀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것이 중개업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고요. 다음 시간에 제 4개월을 좀 자세히 좀 풀어보겠습니다. 4개월의 시간은 중개업을 시작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여러분들 중 대부분이 다 똑같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 오늘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게요. 중개업 성공을 위한 4가지 요건. 그 4가지 요건 중 3가지를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 돈, 경험, 그리고 이제 멘토입니다. 중개업의 실체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하자면 돈을 벌려고 시작하는 중개업이겠지만 돈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과 경험이 부족하면 성공하기 어렵기에 자격증을 따서 바로 개업하는 행동은 너무 위험하다는 것, 그리고 실무에 대해서 알려줄 사람,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 방법을 알려줄 사람, 각종 시행착오를 줄여줄 멘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진짜 이것에 대한 대책 없이는 절대로 창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마지막 4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4번째 요건을 갖추면 어디서도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에요. 따라서 부동산 개업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중개업 도전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창업 성공을 위한 4가지 필수 준비물 중 첫째를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창업을 하는 것이지만 돈이 없으면 창업해서도 안 되는 것이 중개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면 거래가 활발하고 거래가가 높은 좋은 동네로 갈 수 없고 좋은 자리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자리에서 부동산 창업을 해야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돈이 부족하기에 성공하기 힘든 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지 못하고 폐업을 하는 거예요. 주택을 기준으로 매달 한두 건만 해도 500만원, 1000만원을 벌 수 있는 지역에서 창업을 하면 좋겠지만 이런 동네에서 창업을 하려면 창업 비용이 1, 2억 정도는 우습게 들어가죠. 그런데 그 돈이 없다 보니까 매달 3건, 4건을 해도 월 500만원도 벌기 힘든 지역에서 창업을 해서 시간과 돈을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 가격이 싸든 비싸든 거래 한 건에 들어가는 노력과 에너지는 거의 동일하고요. 광고 한 개당 단가 역시 물건의 매매값과는 무관하게 동일한데 계약 시 중개 수수료는 5배, 10배씩 차이가 나니까 계약 한 건에 대한 시간과 노력은 동일한데 수수료 차이가 10배. 어떤가요? 돈을 벌기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금방 폐업을 하는 것이고요. 예컨대 매매가 2억 정도 되는 이제 그런 빌라들이 많은 동네에서는 돈을 벌기가 힘듭니다. 계약을 진행해도 수수료가 너무 적기 때문이에요. 60대 노인분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동네 역시 답이 없습니다. 활발한 거래가 없기 때문이죠. 다가구 건물 위주의 동네도 답이 없어요. 다가구 주택은 매매 거래가 잘 일어나지 않는 물건이기도 하고요. 또 다가구 전세 월세는 가장 위험한 중개 대상물이면서도 가장 낮은 수수료의 중개 대상물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이 밖에도 충분히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영업을 시작하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단기간 영업 부진조차도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쉽게 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더 버티다 보면 조금 더 나아질 것이 분명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조금만 버티면 된다는 걸 잘 깨닫지 못하고 중개업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일단 심리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지난 6개월간 계속 적자였고 아직까지 뾰족한 어떤 방법을 찾지 못했으니까 앞으로의 6개월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폐업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돈을 못 벌어도 아무렇지 않은 그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면 창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넉넉한 여윳돈을 가지고 시작하면 좀 유리한 측면이 많이 있어요. 중개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금매 물건, 좋은 물건들을 좀 이렇게
사서 혹은 뭐 잡아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되팔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런 거래를 통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를 벌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회를 잡으려면 여윳돈이 좀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좀 몇 천만 원씩 간단히 벌 수 있는 기회가 중개업을 하다 보면 찾아와요. 근데 돈이 있어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설령 매도하거나 잡아둔 물건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더라도 재정리에 여유가 있으면 급하게 마음먹지 않고 여유롭게 버틸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을 때만 부동산 창업을 고민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큰 돈이 들어가는 창업이니만큼 준비 역시 철저하게 한 후에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둘째, 부동산 창업 성공률을 높이려면 좋은 지역, 좋은 장소에서 창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돈이 많아야 되고요. 당연히 보증금과 임대료가 높고 권리금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큰 돈을 들여서 아무 경험 없는 초보가 어떻게 창업을 할 수 있나요? 당연히 경험이 있고 중개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과감하게 돈을 투자할 수 있겠죠. 충분한 경험이 없다면 좋은 지역과 좋은 장소에서 큰 돈 들여가지고 창업하기가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험을 쌓는다는 이유로 중개업으로 성공하기 힘든 지역, 나쁜 장소에서 소자본 창업 형태로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부동산을 접는 경우가 또 많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 경험 없이 부동산부터 열지 마라. 그러면 금방 폐업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누군가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1년보다 대표로 일하는 3개월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냥 창업하는 것이 낫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공감하는 말입니다. 일부 공감하는 말이지만 이는 그 일하는 자세, 배우려는 자세에 따른 것으로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하더라도 본인이 곧 창업을 한다는 것을 가정으로 마음가짐을 달리하면 배움의 정도와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냥 창업해도 됩니다. 남의 밑에서 일하기 너무 싫다면 경제적으로 약간의 손실 정도를 감수하고서라도 여유롭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직접 부딪혀 보셔도 됩니다. 이 과정이 어쩌면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안정적으로 성장하며 금전적인 리스크를 줄이려면 역시 다른 부동산에서 업무 경험을 쌓고 실제로 돈을 벌어보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이 일이 나한테 맞는 일인지 확인할 수 있고, 둘째, 창업 후 겪게 될 시행착오를 줄이고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타 부동산에서 만들어진 인연들과 인맥들이 나중에 창업을 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는 경험 없이 무턱대고 창업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무모한 도전은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라면 일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러니 많은 곳들을 직접 가보고 면접을 보고 대화를 나누고 마음에 드는 대표와 함께 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남자로서 나이가 있다면 취직이 쉽지 않으실 겁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면 몇 달 경험을 쌓고 이제 창업할 것 10번이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채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채용을 해도 그 상가 전문 부동산들에서 채용을 하거나 일반 부동산들이라 그러면 상가 전담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택중개, 아파트 중에는 남자를 잘 뽑지 않습니다. 게다가 초보 중개사라면 더더욱 주택중개 쪽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합동사무소 경험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창업을 하되 비용 0원으로 창업을 해서 월 30만 원 안팎의 책상비를 내고 일해보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실무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매물도 확보하고 광고도 올려보고 미팅도 해보면서 천천히 노하우를 쌓는 거죠. 그리고 함께 일하는 다른 대표 공인중개사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도 지켜볼 수 있죠. 그렇게 또 대화도 하면서 노하우도 공유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인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일해보면서 괜찮은 부동산 자리도 알아보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에요. 세 번째, 멘토. 정말 중요합니다. 학원을 다니며 시험 공부를 해서 합격했다면 커뮤니티가 이렇게 있어요. 커뮤니티를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중개업하고 있는 사람과 소통을 하고 인맥을 만들고 멘토를 살 수 있어요. 그런 걸 다 연결을 해줍니다, 학원에서. 그리고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참석을 해보면 멘토가 되어줄 전문가를 만날 수 있어요. 그 강사님들, 이미 현직에 계신 분들도 많고, 또 그 현직에 계신 분들을 엄청나게 많이 알고 계신 또 이제 멘토님들, 강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강사님을 통해서 다른 멘토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이런 멘토의 존재는 엄청난 시간과 돈을 아껴줄 수 있는 치트키와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이 1년, 2년, 10년을 걸쳐서 알게 될 것들을 이미 다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시간을 몇 년씩 쥐어줄 수 있어요. 그것을 가치로 한 사람은 뭐 몇 천만 원 아니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죠. 중개사고를 방지해주고 뭐 불가능한 계약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며 새로운 시장, 새로운 돈벌이에 눈을 뜨게 만들어주기도 해요. 정말 좋은 멘토가 옆에 있다면 당신의 이게 능력을 몇 배 더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고요. 수입 역시 빠르게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이유로 다녔던 부동산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해요. 또 이렇게 일하면서 알게 된 인근 다른 부동산에게도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추후 찾아가서 이런저런 조언을 구할 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쌓아둔 인맥은 추후 공동중개를 통해서 빛을 보게 됩니다. 공동중개의 특성상 믿을 수 있는 사람과는 거래가 수월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올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4가지 중에 마지막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개업 성공의 요건입니다. 나만의 광고 채널. 나만의 광고 채널을 만드는 것에 성공하면 그것이 곧 중개업 성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집에서 혼자 일하고 연봉 1, 2억씩 그 이상을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합동 그 중개사무소에서 대표 공인중개사로 일하며 다양한 매물들을 활용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사람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운영할 수 있는 블로그 채널들을 활용해서 광고하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과거에 일했던 어떤 부동산은 블로그로 광고를 했고 그 블로그 광고만으로 손님을 만나고 계약을 하고 돈을 벌었어요. 직방, 다방 등의 비싼 유료 광고는 아예 하지 않았고요. 네이버 광고는 직접 접수된 물건에 한해서 광고를 했고 월 10만원, 2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만나는 손님의 90%는 블로그 글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죠. 그 부동산은 상가를 주로 하는 부동산이었고요. 3개의 블로그를 운영했는데 당시 제가 했던 일들이 그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것들이었어요. 대표가 정한 뭐 가이드라인 안에서 대표가 주는 그 키워드, 제목으로 블로그당 글 1개씩을 매일 올렸죠. 블로그 글을 올리면 상가 전문 부동산이니까 그 올린 글, 상가에 관심 있는 사람들 또는 창업을 위해서 가게를 알아보고 있던 사람들이 영등포 상가, 뭐 신도림 상가, 뭐 강남 상가, 뭐 강남 상가 분양, 논현동 당구장 추천, 뭐 논현동 음식점 창업 추천 이런 것들을 검색하다 보면 제가 쓴 글들이 1페이지 상단 어딘가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글들을 보고 사람들이 문의 전화를 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글이 노출이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보고 클릭을 하고 이제 문의가 오는 거예요. 그런 구조예요. 그 문의를 이제 미팅으로 연결하고 미팅을 통해서 계약까지 연결하는 것은 대표가 했는데 제가 그 부동산에서 근무하며 느꼈던 것은 그 블로그의 엄청난 영향력이었어요. 야, 블로그 하나만 제대로 운영하면 부동산 영업은 물론 모든 창업을 쉽게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병원도, 뭐 보험도, 음식점도, 헬스장도 모두 다 블로그를 통해서 효과적인 광고를 할 수 있고요. 게다가 무료이기 때문에 블로그가 더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고 그런 영향력 있는 블로그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영향력 있는 블로그를 만들 수 있다면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문의 전화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문의 전화를 바탕으로 미팅으로 연결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블로그로 문의 전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면 부동산 자리에 욕심을 낼 필요도 없어지고요. 소자본 창업, 심지어 무자본 창업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좋은 자리에서 그런 블로그까지 운영한다 그러면 진짜 큰 돈을 벌 수가 있겠네요. 자, 결론.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요약해 볼게요. 여러분이 만약 부동산 창업 및 중개업 시작을 위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블로그나 유튜브, 그런 광고 채널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중개업 경험이 충분한 상태에서 과감하게 넉넉한 자금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면 뭐 비싼 거래가에 거래가 활발한 좋은 동네의 뭐 좋은 장소에서 창업을 하시고 네이버 광고만으로 활용해서 정통적으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를 전혀 몰라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금이 넉넉하지 않아서 소자본 창업이나 무자본 창업까지 생각하고 계시다면
확실한 무료 광고 수단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는 절대적이고요. 이에 따라서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의 그 부동산 영업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광고 수단들을, 광고 채널들을 지금부터 꾸준히 키워 놓아야 합니다.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면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하죠. 창업 후에 구축을 하려고 하면 폐업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런 걸 구축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단기간에 안 돼요. 그래서 미리 구축을 하고 창업을 하는 것이 순서에 맞아요. 그럼 무료 광고 수단 없이 무모하게 소자본 창업으로 뭐 좀 안 좋은 장소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100점 100패,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